아, 잠깐만. 그게 진짜 급식이라고요? 한국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제가 내뱉은 첫 마디였습니다. 식판 위에 올려진 5가지 반찬과 국밥, 김, 과일, 디저트까지.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저는 아키야마 레이코, 일본 도쿄도 교육청 급식 담당관입니다. 20해 동안 우리나라 급식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깨달았죠. 우리는 아이들을 굶주리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도쿄 한 초등학교에서 7살 아이들이 우유 하나를 두고 싸우는 걸 봤거든요. 내 거야. 아니야. 내가 먼저 봤어.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급식이 아니라 배급이었어요. 학교장은 어깨를 으쓱했죠. 레이코 씨, 어쩔 수 없어요. 예산이 이래서는 밥 한 그릇 더 주는 것도 사치거든요. 그런데 상부에서 갑자기 명령이 떨어졌어요. 한국 급식을 벤치마킹하라.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급식을 잘한다고요? 하지만 서울에서 본 그 식판 앞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이게 바로 국격의 차이였어요. 그 출장 명령을 받은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야시 부장이 회의실에서 말했습니다. 레이코, 한국 무상급식이 UN 시범 사례로 올라갔다네. 비교 보고서를 써야 해. UN 시범 사례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 급식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나라가 어떻게 UN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동료 사토가 비웃었죠. 그쪽은 원래 보여주기 쇼 잘하잖아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해서. 옆에 앉은 야마다도 끼어들었어요. 한국은 과장이 심해요. 김치 홍보할 때도 그랬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급식을 잘할 리 없다고 말이죠. 일본은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이고 교육 수준도 세계 최고잖아요. 급식 정도는 당연히 우리가 앞서고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도쿄 시내 급식 현황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시부야구 초등학교에서 본 그 장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7살 아이들이 우유 하나를 두고 내 거야 하며 다투던 모습 말입니다. 아이 하나가 울면서 말했어요. 선생님, 저도 우유 마시고 싶어요. 담임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죠. 미안해. 오늘은 우유가 부족해서 못 줘. 내일은 일찍 와야 해. 학교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쌀값이 너무 올라서 밥 한 그릇 더 주는 것도 예산 초과예요. 반찬 하나 늘리면 시민단체에서 예산 낭비라고 난리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말 일본이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건가요? 세계 3위 경제대국이라는 나라가 아이들 우유 하나 제대로 못 주는 건가요? 아이들 급식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그런 의문을 품고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제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게 될 거라는 걸 말이죠. 김포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마중 나온 한국교육청 직원 최민수 씨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레이코 씨, 저희 급식 현장 직접 보시겠어요? 오늘이 마침 잡채 나오는 날이에요. 잡채가 급식으로 나온다고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역시 한국은 과장이 심하네요. 잡채 같은 건 집에서나 먹는 음식이지 학교 급식으로 나올 리 없잖아요. 설마 특별히 저를 위해 준비한 건 아니겠죠? 잡채 말고 평소에는 뭐가 나와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민수 씨가 웃으며 답했어요. 매일 달라요. 어제는 불고기였고 내일은 닭갈비 예정이에요. 저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죠. 불고기, 닭갈비가 학교 급식이라고요? 서울 시내로 가는 택시 안에서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저희는 2012년부터 완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똑같은 식사를 받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의심스러웠죠. 무상급식이라니
예산은 어떻게 감당하는 거죠?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서울시 급식 예산이 연간 1조 원 정도예요. 아이 한 명당 하루 4천 원 정도 들어가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본은 아이 한 명당 하루 300엔, 한국 돈으로 3천 원도 안 되거든요. 첫 번째 방문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였어요. 건물부터 인상적이었습니다. 급식실이 별도 건물로 되어 있고 입구에는 맛있고 안전한 급식, 건강한 우리 아이들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웃으며 급식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일본 아이들처럼 조용히 줄 서는 게 아니라 서로 농담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뭐 나와? 잡채래. 와, 대박. 오늘 잡채네. 야호.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잡채가 나오는 거였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학교 급식이라고요?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데요? 아이들이 급식을 이렇게 좋아해도 되는 건가요? 급식실 입구에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식판 위에 올려진 건 5가지 반찬, 김, 국밥, 과일, 그리고 디저트까지. 이게 정말 학교 급식이라고요? 일본 급식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어요. 김세은 영양교사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오늘 메뉴는 잡채, 계란말이, 김치, 오이 무침, 된장찌개예요. 후식으론 방울토마토와 요구르트가 나가죠.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식당보다 나은데요? 매일 이 정도로 나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세은 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본이 5찬이에요. 국, 김치, 밥은 무조건 나가고 주찬과 부찬 2개, 그리고 후식까지요. 영양사가 매주 식단을 짜서 영양 균형을 맞춰요. 더 놀라운 건 아이들 반응이었어요. 민지야, 나 계란말이 너랑 바꿔 먹을래? 응, 좋아. 나는 잡채 더 먹고 싶었어. 아이들이 서로 반찬을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싸움이 아니라 나눔이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에서는 우유 하나로 싸우던 아이들이 여기서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놀고 있었거든요. 이게 같은 초등학생이라고요? 같은 아시아 문화권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나요? 한 아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일본에서 왔어. 와, 일본. 일본도 급식 맛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우유 하나로 싸우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김새는 교사가 말했습니다. 여기선 누가 어떤 형편이든 똑같이 먹어요. 부잣집 아이든 가난한 집 아이든 차별 없이 같은 급식을 받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밥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급식실 벽에 붙은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 그릇의 밥, 한 아이의 존엄. 또 다른 문구도 있었죠. 급식은 교육이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컥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뭘 해왔던 걸까요? 단순히 배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김세은 교사가 저를 조리실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하루 1000명분 급식을 만들어요. 모든 재료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만 써죠. 조리실 규모에 놀랐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조리원 박분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들 밥 퍼줄 땐 우리 손주 생각하면서 퍼줘야 맛나지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정말 할머니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 밥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오래 일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15년째예요. 이 학교 졸업한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돼서 가끔 찾아와요. 할머니, 급식 그리워요 하면서요. 박분자 할머니 얼굴에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이분들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담고 있었어요. 박분자 할머니가 또 말했습니다. 여기 애들은 다 내 손주 같아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소중하죠. 못 먹는 애 보면 마음이 아파요. 김세은 교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저희는 계층 구분을 없애는 게 목표예요. 점심시간만큼은 모든 아이가 평등하거든요. 그 말에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급식이 사회 통합의 도구로 쓰이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은 어떤가요? 김세은 교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우리는 예산이 빠듯해서 힘들어요. 아이들이 우유 하나로 다툴 때도 있고요. 김 교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우유로요? 조리실을 나오며 한 아이가 다가왔어요. 이진우라는 6학년 남학생이었죠. 선생님,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저는 일본에서 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진우가 말했어요. 우와, 일본. 일본도 급식 맛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우유 하나로 싸우는 아이들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진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급식 시간이 제일 좋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혼자라서 집에서 이렇게 못해줘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는 아이들의 위만 채웠지만 여기는 아이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국가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밥 한 끼를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 작성에 며칠을 매달렸어요. 하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국 급식의 수준을 제대로 쓰면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드러날 테니까요. 정말 진실을 써도 될까요? 하야시 부장이 물었어요. 어떻게 됐나? 한국 급식이 정말 그렇게 좋던가? 저는 주저했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부장이 손을 흔들며 말했죠. 역시 과장이겠지. 쇼하는 건 그쪽이 원래 잘하니까. 아니에요, 정말 수준이. 제가 말하려는데 부장이 끊었어요. 레이코,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 손님 앞에서야 좋은 것만 보여주겠지. 평소엔 어떨지 몰라. 동료 사토가 끼어들었어요. 레이코 씨, 설마 한국 급식이 우리보다 좋다고 보고서에 쓸 건 아니죠? 그럼 우리가 바보가 되잖아요. 야마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적당히 써야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일본이 한국보다 못하다니 말이 되나요? 동료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저는 애매한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한국의 급식 시스템은 양적으로는 우수하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있음. 과도한 예산 투입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문제 소지 있음이라고 썼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며칠 후 국회에서 급식 예산 삭감안이 통과됐어요. 의원들은 말했습니다. 아이들 밥에 너무 많은 돈을 쓸 필요 없다. 배만 안 고프면 되지 뭘 그리 까다롭게 하나. 요즘 아이들은 너무 배부른 소리만 해. 언론도 마찬가지였어요. 혼밥도 감성팔이냐라는 제목으로 제 보고서를 조롱했습니다. 일본 공무원이 한국 급식에 현혹됐다는 기사도 나왔죠. 저는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울었어요. 제가 비겁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집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서울에서 본 그 아이들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잡채 나온다고 좋아하던 모습, 서로 반찬 나눠주던 모습. 우리 아이들은 언제쯤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서울에서 만났던 이진우가 보낸 거였습니다. 한국어로 쓰여진 편지를 번역해서 읽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레이코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이진우예요. 선생님이 우리 급식 먹는 걸 지켜보던 날을 기억해요. 선생님 표정이 너무 신기해 보였거든요.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우리가 먹는 급식이 특별한 거라는 걸요.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우리 엄마는 혼자서 저를 키우세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밤늦게 일해서 집에서 밥을 못 해줄 때가 많아요. 그래도 학교에서는 항상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친구들과 함께 먹으니까 외롭지도 않고요. 급식 시간에는 누가 가난하고 누가 부자인지 모르겠어요.
모두 똑같은 밥을 먹거든요. 저희 반에 아빠가 없는 친구가 또 있는데 그 친구도 급식 시간엔 항상 웃어요. 선생님, 나라는 어때요?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찔렀어요. 선생님, 나라 아이들도 우리처럼 맛있는 급식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밥은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게 더 맛있거든요. 그리고 배고픈 친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13살 아이가 저보다 더 깊은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밥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라는 걸 말이죠. 아이가 어른보다 더 철학적이었어요. 편지 끝에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선생님이 오신 날, 김새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일본에서 온 선생님이 우리 급식을 보러 오셨대.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는지 알 수 있겠지?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말하기로요. 아무리 힘들어도 제대로 된 보고서를 다시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우의 편지가 저에게 용기를 준 거예요. 한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어른의 비겁함을 깨뜨린 겁니다.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며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그 맛, 그 정신을 일본에도 전해야겠다고요. 진우 같은 아이들이 일본에도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은 언제쯤 행복한 급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는 싸늘했어요. 하야시 부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레이코, 이게 뭔가? 한국 급식을 찬양하는 보고서를 쓴 건가? 지난번과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 저는 당당하게 답했어요. 사실을 쓴 것뿐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배워야 해요. 동료들이 웅성거렸죠. 사토가 비웃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한국이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정신 차려요, 레이코 씨. 야마다도 끼어들었어요. 레이코 씨, 이런 보고서 올라가면 우리 부서 망신이에요. 일본이 한국보다 못하다니 말이 되나요?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편지가 힘을 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한국 급식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서울 초등학교의 일반적인 급식입니다. 5가지 반찬과 국, 밥, 김, 과일, 디저트까지요. 매일 이런 수준의 급식이 나갑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야시 부장이 말을 잃었습니다. 네. 이게 정말 학교 급식이라고. 매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매일 이런 수준의 급식이 나갑니다. 그것도 완전 무료로요. 아이 한 명당 하루 4,000원씩 투자해요. 4,000원? 부장이 놀랐어요. 우리는 3,000원도 못 쓰고 있는데.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리 환경도 우수하고 영양사가 체계적으로 식단을 관리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행복해해요. 보수적인 정치인 하야시 씨가 조용히 물었어요. 예산은 어떻게 감당하는 거지? 우리도 하고 싶지만 돈이 없잖아. 저는 답했습니다. 국가가 아이들을 위해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가능해요. 우리처럼 돈 계산부터 하는 게 아니라요. 투자라. 하야시 부장이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지출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급식은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우리는 그걸 잊고 있었어요. 한국은 그걸 알고 있고요.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인색했던 건 아닐까? 사토도 조용해졌어요. 야마다가 말했습니다. 저 급식 사진 보니까 정말 다르네요. 저는 진우의 편지도 읽어줬어요. 한국 아이가 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아이는 우리나라 아이들도 맛있는 급식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밥은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게 더 맛있다면서요.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하야시 부장이 한참 후에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미래예요. 그 미래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으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몇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엔 교육 컨퍼런스에서 한국 무상급식 모델이 공식 우수 사례로 채택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일본 대표로 그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었어요. 준비하는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 급식이 최고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한국을 배우자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도쿄 몇몇 구에서 급식 개선 예산을 늘리기 시작했거든요. 시부야구에서는 시범적으로 반찬 한 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작은 변화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연단에 올라서며 생각했어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진우의 편지, 김새는 교사의 말씀, 박분자 할머니의 정성. 모든 게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어요. 여러분, 저는 일본에서 온 아키야마 레이코입니다. 오늘 한국의 급식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게 돼 영광입니다. 청중들이 주목했어요. 각국의 교육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급식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철학이었어요. 급식을 통해 평등을 실현하고 아이들에게 존엄을 가르치는 철학 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급식은 아이들의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존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것을 실현하고 있어요.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똑같은 식사를 받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요. 한 참석자가 질문했어요. 일본의 현실은 어떤가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아이들에게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우유 하나로 다툴 때도 있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건 쌀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모든 아이가 평등하게 대접받을 권리, 그것이 바로 급식의 진정한 의미예요. 음식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입니다. 긴 박수가 이어졌어요. 연설을 마치고 나서 화면에는 한국 아이들이 급식 받는 장면이 나왔어요. 아, 오늘 잡채네. 하며 환호하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죠. 그 웃음소리가 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많은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한국 급식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브라질 대표는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진우에게 편지를 썼어요. 진우야, 내 편지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 급식의 소중함을 전할 수 있었어. 고마워.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일본 아이들도 곧 너희처럼 맛있는 급식을 먹을 수 있을 거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 아이들이 매일 먹는 건 음식이 아니라 존엄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국격이라는 걸 말입니다. 한 끼 밥으로 이렇게 많은 걸 배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도 저는 일본 급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일본 아이들도 한국 아이들처럼 급식 시간을 기다리며 웃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날까지 저는 계속 싸울 거예요. 아이들의 존엄을 위해서요.